이렇게 3일 만에 보세요. 좋다고 책을 봐요. 3일 안에 바뀐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학원에 또 보내시면은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지배라고 생각하고 가장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첫 번째 사연은 동키콩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초3인데 지금 실력은 이제 SR 지수로 한 2.5, 리더스로는 3단계 이렇게 지금 했고요. ORT로는 9단계 읽고 있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고민은 이겁니다. 아이가 영어책 읽기를 싫어한다고 해요. 아, 이거 좀 늦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이제 질문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아이가 책을 안 좋아한다. 그래서 스스로 꺼내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전 방법을 알아요. 확실합니다. 다른 자극을 네. 다 차단하세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들은 더 재미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은 뭐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 나이대 아이들이 의무감이 있긴 한데 이거 뭐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을 의무감 때문에 그 뭔가에 투자를 한다.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재미로 이제 이 생활이 돌아가게 되는 건데 재미나 환경 이런 걸로 생활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미나 환경 이거를 조절해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냐? 다른 재미를 없애면 돼요. 핸드폰 없애고 영상을 1분도 못 보게 해야 돼요. 집이 고요해야 돼요. 절간. 네. 이렇게 3일 만에 보세요. 좋다고 책을 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그랬고요. 우리 사회에 있을 때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던 제 친구들 군대를 강원도 산골짜기로 배정을 받았어요. 당시에는 핸드폰 당연히 없었고 TV도 못 본대요. 일주일에 10권씩 읽었어요,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다가 군대에서 일주일에 10권씩 읽는 거예요, 책을. 왜냐? 책이 재밌대요. 딴 게 할 게 하나도 없으니까 책이 제일 재밌다고. 휴가 났을 때 책사서 막 들어가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어떻게 됐죠? 나오자마자 1년에 또 한 권도 안 읽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저는 알아요. 이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애가 뭔가 필요한 자극이 없어서 망가지냐? 그렇지 않아요. 네. 부모님 옆에 계시잖아요. 네. 대화가 더 잘 돼요. 맞아요. 약간은 지루한 느낌으로 아이들을 기르시는 게 건강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느꼈던 거 말씀드릴게요. 학교 수업도 재밌어요. 집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부모님이랑 같이 그냥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학교 가면 너무 재밌어. 애들도 있고. 이야, 학교 수업 최고. 와, 신세계. 3일 만에 보세요. 3일 안에 바뀐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그 책의 난이도를 컨트롤 하지 마세요. 쉽고 그냥 그림만 잔뜩 있는 책이라도 읽고 있으면 오 좋다. 오 그래 책을 읽구나. 이렇게 격려하시면은 나중에 많이 읽다 보면은 그 난이도는 높아져요. 여기 인포그래픽 뭐 책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틀립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야기랑 좀 안 친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린데도 이야기 책보다는 다른 거 좋아해요. 뭐 인포그래픽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행기 책이라든가 그냥 두시면 돼요. 이 책이랑 친하잖아요. 찾아서 읽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는 다 보완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도 잘 안 돼요. 영어는 싫어하는데 학원은 재밌고 좋다고 할 만큼 즐거운 듯하다. 그래서 남원장님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좀 극단적이고 그런 방법이라면 빡 줄이는 걸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이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학원에서 또 아마 배우는 게 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즐겁게 하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방법적으로 다 인도를 하세요. 학업이랑 아예 관계없이 야 우리 오늘부터 화투 치자 여기서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업이랑 관련된 방식으로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데 보내주셔도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닉네임 규규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올해 6학년에 올라가는 남학생을 두셨대요. 그래서 대치는 아니고 근방에 학군지에 거주 중이라고 하십니다. 초1부터
3학년 반 정도까지는 리틀박스에 다니셨다고 해요. 그리고 초4 중반부터는 원서를 읽고 싶은 마음에 영어 도서관으로 옮기셨대요. 근데 아이가 원서 읽기를 좀 지겨워한대요. 네. 이 한글 독서의 수준이 더 높대요. 네. 그러니까 영어 독서 수준이 그보다 낮으니까 재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파악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초5에 이제 아이가 유명한 학원에 가고 싶다. 어느 정도 유명한 어학원에 제일 아랫반 턱걸이로 붙었는데 초반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게 적응되니까 재밌다고 했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싫다. 싫은 정도가 좀 심해요. 네. 울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하게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셨다. 3개월째 쉬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책 읽기가 중심이 돼야 된다. 뭐 책 읽기가 좀 지겨워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한글로 책을 좀 읽는 학생이면 영어책 수준 좀 낮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지루해도 읽는 것이고 좀 재미가 없어도 읽는 것이다. 그 대신에 좀 선택폭을 넓혀서 특히 이제 남학생이죠. 남학생이면 더 많은 것 같은데 몇 가지 선택권을 주고 거기서 선택을 하게 하면 뭔가 책임감과 약간의 더 애착이 생기는 것이고 선택권 없이 그냥 주면 그거는 좀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선택권을 5개를 준다 그래도 다 비슷한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택하게 하면 왠지 더 마음에 들고 자기가 뭔가 자주적으로 하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좀 선택권을 넓게 주고 이 안에서 골라서 정한 시간에는 읽는 것이다. 재미뿐만 아니라 공부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책을 읽는다. 그리고 다른 자극은 최소한 그 시간에는 배제시키고 만약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영어 도서관 예전에 지루했는데 이게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까지 진행된 걸 보면 그래서 그 시스템 즉 책 읽기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학습적으로 학습량이 높고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지금 힘들어요. 지금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이제 지쳐 나가 떨어졌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다시 돌아가면은 거부감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적은 원서 읽기라든가 뭐 외부 도움을 받다면 영어 도서관에 다시 돌아가서 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런 거를 종종 느껴요. 뭐냐면은 그 아이가 보이는 현상적인 거는 잘 캐치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 책 읽기를 싫어한다. 학원 가기 싫어한다. 그런데 배후에 있는 원인이 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연을 남겨주시는 거 보면은 이게 원인이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제가 추정하는 거는 부모님께서 이 원인을 파악을 분명히 못하신 것 같다라고 추정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런 비슷한 학원에 또 보내시면은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원을 보내는 방식을 통해서 이 현상을 뚫고 가기를 원하신다. 그게 저희가 권장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신다 하면은 원인을 아셔야 돼요. 학원에 다녔을 때 얘가 왜 대체 이게 싫다고 하고 울고 난리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은 계속 반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사연은 장군 마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지금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예요. 한글책을 좋아하고요. 좋네요. 원서는 근데 안 좋아해요. 한글책도 스토리보다는 지식책 위주로 좋아하고요. 그래서 매일 라즈키즈 프리미엄 한 권 15분, 리딩 한 권 15분, 단어 체크, 문장 발화 등을 하고 리딩서 한 단원을 매일 합니다. 방학 때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리딩서 말고 5분 정도 문법 기초, 인강 설명 듣고 문제 풀이를 했어요. 지금 고민은 이 책을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책은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고민이시고 그러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영어 도서관을 더 늘려서 가져가냐 아니면은 인강을 보고 리딩서, 독해책이죠. 요걸 해야겠나. 요거 중에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 이제 리딩 앤의 대표분께서 네. 저희
유튜브에 한번 오셔서 네. 인터뷰를 해주신 적이 있지요. 그렇죠. 여기서 또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 좋아요. 네. 예,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들인데 리딩의 대표분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책으로 읽는 비율을 반 이상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 네. 이게 효과가 약간 달라요. 온라인 영어 도서관 3개냐 2개냐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이거를 굳이 고르려면 2개로 줄이시고 여기서 인강을 보면서 리딩서, 독해 문제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하는 게 나을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빼고 종이로 된 책을 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안 풀어도 돼요. 독해서 같은 게 장점이 있어요. 있는데 그 장점은 뭐 좀 나이가 좀 더 차고 그런 거에 시선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한 반반 정도까지는 종이책 읽는 비율을 끌어올려서 맞춰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직 트리하우스라든가 뭐 스토리 오브 더 월드처럼 아이들이 많이 읽는 원서를 수업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온라인 수업으로. 그래서 단어, 문법, 뭐 해석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는 요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받아들여야지 누구의 도움을 얻어서 책을 이해해야 되는 수준이면 원서로서는 적합치가 않아요. 그거는 그냥 문제집 푸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직 트리하우스만 해도 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60페이지, 70페이지, 80페이지가 돼요. 그림이 중간중간 있지만 그래서 아이가 그거 하나 다 읽으려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2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라서 수업으로 바꾸면 이게 10시간, 20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뜻하냐? 그만큼 얻어가는 게 적어요. 그러니까 원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얻어야 되는 거는 많은 노출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의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스스로 얻어가는 거를 단절시킬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아이들한테 잘못된 습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저희가 평소에 말하는 원서 읽기랑은 다행히 틀리다. 다음 사연은 지윤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에요. 겨울방학에 독해 문제집 직독직해 한글로 이제 직독직해 하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2달 정도 했고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제 의심이 좀 드시고 아니면은 뭐 아이가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이게 상당히 궁금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실력이 매직 트리하우스 읽고 있는데 해리포터 시리즈 음원 들어주면 한 50% 이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면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단어집에서 어휘를 늘려가지고 책을 더 어려운 거를 읽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집에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씀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일단 직독직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정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마다 비슷한 뜻으로 쓰긴 하는데 실은 일치하지 않는 용어예요. 많이들 그냥 어렴풋하게 그 정도 느낌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행동을 안 하는 걸 직독직해라고 하는데 뭐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있고 그 다음에 목적어 있으니까 이걸 한국 어순으로 바꿀 때 그 주어를 앞에 있는 거를 영어로 읽고서 그 다음에 영어의 끝부분을 읽고서 다시 중간으로 돌아와서 동사를 읽는 이거를 안 하는 게 직독직해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2달을 했는데 긴 호흡의 글을 읽는데 방해가 된다. 2달 갖고는 아이의 글을 읽는 방식을 근원적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거를 의도했는지 이 직독직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뭔가 의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배운 게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괜찮다. 근데 뭐 그거가 영어를 하는 뭐 절대적인 방식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걸 실체를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은 굳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 필수냐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저는 이제 직독직해에 어떻게 직독직해가 이제 만들어졌는지 여태까지 어떻게 이제 그 발전이 됐는지를 보면 이건 좀 옛날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한글 능력이 꽤 돼요. 한글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어느 정도 잘 할 수가 있는데 영어 실력은 그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문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높은 한글의 능력을 이용해서 어려운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직독직해고요. 특징은 읽기가 느리고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20, 30년 전에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었죠. 전제는 아이가 한글 책 읽기라든가 한글 능력이 꽤 되면 소위 말하는 문해력이 한글 문해력이 상당히 좋은 아이면 이게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방법이 그 방법이었고요. 아마 우리 남원장님께서 하신 방법도 이걸 거예요. 근데 전제되는 게 굉장히 많죠. 한글 실력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거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게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냥 공부가 재미가 없고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왜 번역을 한글로 해놔도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읽기가 느려지고 부자연스럽다 보니까 지금 그 많은 양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요. 내신에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수능도 양이 많아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렇게 직독직해처럼 느리게 할 시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원서를 그냥 자연스럽게 읽는 걸로 가져가는 추세로 가져가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한글로 직독직해 하는 거는 최소한 지금은 좀 줄이시거나 안 해도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직독직해 그러면 정의는 그 한 문장에 덩어리를 잘라서 그거별로 이렇게 해석하고 요거일 때 덩어리를 이제 자르든 안 자르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글로 해석을 해서 근데 이제 한글 해석을 이제 지도할 때는 어순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번역을 단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잘라서 그걸 이제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원서 읽는 거는 지금 해리포터를 읽고 계신다고 해요. 음원을 듣는데 한 50% 정도 이해가 된다. 이거를 계속 읽는 게 맞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서에 나오는 단어는 따로 암기를 바짝 시켜야 되냐? 아니면은 지금 뭐 워드마스터 이런 단어집으로 단어를 외우고 있으니까 그 원서에 있는 단어는 따로 체킹 안 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애라면은 해리포터가 50% 이해되는데 이거를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이 해리포터는 실은 아이들이 영어 배우기에 좋은 교재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어려워요. 이 교재를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네. 예. 그리고 50% 정도 이해가 되면은 재미가 그렇게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의무감으로 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세상에는 의무감을 많이 발휘하지 않아도 재미로 볼 수 있는 책들이 꽤 많아요. 네. 적어도 한 7, 80% 이상 이해가 되는 책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어 단어집을 따로 하신다 하셨는데 이거는 뭐 본인이 소화를 한다 하면은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읽는 책에서 나오는 단어를 익히는 게 더 좋아요. 미스매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워드마스터 실력편을 외우신다고 했는데 이걸 외울 정도면은 이 해리포터는 이해를 못해요. 보통은 그래요. 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아이라면은 이렇게 해리포터는 안 읽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사책 언제 출가하시냐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아마 곧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출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